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치입니다. 미래의 국군을 좌우하는 산업, 자율주행차,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에서 그중에 하나인 로봇이 가장 일상생활에 또 시청자분도 이렇게 체감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특히 일상에서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의 특별히 편리함이라든가 그리고 이쪽의 부가가치를 위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 하는 기업이 있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바로 하이코어의 박동현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그 시청자부터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따뜻한 기술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하이코어 대표이사 박동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 간단히 시청자분이랑 같이 인사할 때 따뜻한 기업이다 네. 하는 말씀이 아주 귀에 아주 쏙 들어오는데요.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하이코어라는 회사는 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양대학교의 기술 자회사로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은 그 뒤로 많은 기술 개발과 제품을 개발을 해서 현재는 많은 일상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로봇과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기업의 명칭이 하이코어다 해서 굉장히 발음도 좋고 이 눈에 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런 브랜드를 장착하게 된 어떤 나름대로 배경이라든가 또 하이코어의 의미 어떤 걸 좀 말씀해 주시죠. 회사를 처음 창업을 할 때 회사 이름을 지은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듣기도 좀 쉬워야 되고 의미도 있어야 되는 그런 이름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양대학교 기술자회사라는 뜻으로 한양 코어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몇 년 지난 이후에는 회사가 이제 한양대학교 지분을 이제 사들이고 자회사의 지분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 두 개 이상의 코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코어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 한양대학교 하면은 창업이라든가 또 첨단 기술과 관련돼서 굉장히 전문화된 그런 학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분리하는 데는 그 창업의 모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한양대학교에서 제가 당시에 이제 했었던 일은 많은 교수님과 박사님들이 기술을 검토하고 발굴하고 이걸 사업화를 하는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한 박사님과 교수님이 매우 좀 재미있는 흥미있는 듀얼모터 합성 기술이라는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심사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걸 발굴하고 저희가 보다가 이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핵심적인 기술이다. 판단이 들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용기를 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듀얼 합성 그 네. 모터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시청자 여러분들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선풍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모터가 하나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선풍기 같은 경우도 한 30분 틀다 보면 뜨거워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터의 특성상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모터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다라면 서로가 협력을 하면서 때로는 한쪽을 쉬게 해줄 수 있고 네네. 때로 필요하다면 두 개를 동시에 돌릴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똑똑하게 두 개 이상의 모터를 합성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시스템을 저희가 듀얼 모터 합성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그 듀얼 합성 그 기술 같은 경우에는 네. 단순히 그 이렇게 전동과 관련된 뭐 선풍기뿐만 아니라 네. 지금의 그 데이터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큼 열을 내리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걸 기술을 걷다도 적용해서 네. 하면은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든가 이쪽 분야에 이렇게 굉장히 발전에 도움을 걸 거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터를 안 쓰는 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부분에 모터가 네네네.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작게는 핸드폰에 있는 진동 모터부터 시작해서 크게 보면은 뭐 자동차나 뭐 탱크나 헬리콥터 등등의 모터가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 모터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보게 되면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야지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기 소모가 굉장히 클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네. 큰 시스템으로 갈수록 사실은 이렇게 멀티 모터 합성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거고요. 네네. 저희들은 이 부분을 일단 처음에 이동수단부터 적용해서 한번 제품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네. 훈련된 인력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 그리고 그 위에 기업의 발전하는 측면 네. 이런 측면에서는 인력 개발 그다음에 기업의 성장 산업의 성장과 맞물려 있어 있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그 신기술 입장에서 인력이 훈련되지 않은 인력이 있는데 어떻게 창업을 해서 그 인력을 끌어갔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초기와 지금을 좀 나눠서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네. 괜찮습니다. 초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된 인원이 정말 거의 음. 없었었습니다.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자 중에서도 약간 연구 인력 위주로 음. 제품을 만들어 보지 않은 인력들이 사실 연구 인력으로 하는 게 한계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좀 시행착오 그리고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 그다음에 대학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서 일단 저희는 초기 데이터를 모으는데 네네. 집중을 했었었고요. 그로부터 한 3, 4년 지난 뒤부터는 이 모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스카웃이라는 걸 좀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알고 지냈던 지인분들이나 네. 한양대학교에서 근무할 당시에 학생이었던 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해서 전문 기술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어렵게 부탁을 해서 저희 회사로 스카우트 한 분 중에 지금 현재 기술 이사님도 계시고요. 예,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끊임없이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작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초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엔젤 투자부터 시작해서 기업 투자를 좀 위주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작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자금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네네.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중간에 저희를 도와주신 파트너사들과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형태로 아. 저희가 진행을 같이 했었었고요. 그럼 연봉도 사실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음. 물론 대기업에 비해서는 낮을 수밖에 없지만 저희 동종업계 수준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정도의 월급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예, 그 자금을 저희가 조달하기 위해서 투자와 뭐 협력관계 파트너 프로덕트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책까지도 많이 수행하셨다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좀 같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사실 지금 하이코어의 초반에 자금을 많이 해결해 주신 것들은 정책 자금들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을 뭐 이렇게 지원하기 위한 R&D 과제라든지 네네. 이런 과제들 저희가 꽤 많이 수행을 했었었고요. 네. 그 결과물로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제품의 컨트롤러라든지 중요 핵심 기술들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창업한 지 10년 동안 그 과정을 좀 전체적으로 스케치해 드릴까요? 그렇죠.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쉬울 줄 알았습니다. 이 기술이 너무 좋은 기술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품만 나온다면 저희도 금방 성공을 해서, 예, 그럴 듯한 이제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네네. 이럴 줄 알았었어요. 근데 네네. 정말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기술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그게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기술이어도 사람들이 이 기술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네네. 이게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기 전까지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을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품을 현실적인 제품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상당히 험난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고생도 했었었고 실패도 했었었고요. 금형을 만들어서 양산하기까지 거의 7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아.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나서도 바로 제품화된 게 아니라 또 시행착오를 겪고요. 또 시장에 내놨었을 때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의 10년 넘게 지금 해왔고, 이 후에야 이제 제품이 좀 완성도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좀 받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전거 산업에 네. 의해서 뭐 네. 자동차 도로라든가 뭔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구동형으로 전기 자전거부터 시작했으니까 초창기에 기대는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공을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욕심도 있었고요. 네. 사실 기대도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좀 놓쳤던 것은 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레저를 위해서 많이 쓰시지 사실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다라는 점이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정권이 네. 이제 많은 자전거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 인프라를 많이 투자를 하셨죠. 네네.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네. 통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은 이제 교통 이동 분담률이라는 부분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낮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 저희가 좀 놓쳤던 부분이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보다는 교통 이동 분담률이 자전거 높은 나라를 대상으로 먼저 좀 수출을 하는 쪽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레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동이지 않느냐?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이코에선 전기 자전거로 만들었다면 그게 지금 어떻게 운동하느냐? 또 그런 쪽에 그 의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죠?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네. 이게 운동을 할 수 있겠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운동을 원하신다라면은 네. 자전거도 자전거지만은 뭐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아주 많은 근력을 갖고 있지 않은 노인들이나 네네. 사실 어느 정도 좀 불편하신 분들도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분들도 전기 자전거가 정말 페달도 하나도 안 밟는 줄 아시더라고요. 네. 페달 밟아야지 갑니다. 아. 어느 정도의 페달을 밟는 힘은 있어야지만 이게 앞으로 가거든요. 네네. 그런 형태의 아주 작은 근력이라도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했었었고요. 만약에 자기가 근력을 아예 쓸 수 없는 분들이라면 뭐 스쿠터라든지 오토바이를 타시면 되겠죠. 근데 전기 자전거지 않습니까? 전기는 보조해주는 수단이고 사실 나머지는 자기 근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의 운동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전기 자전거 하면 수동으로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 전력을 구축하면 자연스럽게 힘에 간다 합니다는
사실 일반적으로 지금 전기 자동차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한번 충전해서 얼마까지 쓸 것이냐 네. 그런 게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기 자전거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하는데요.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네네. 아마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를 얼마큼 효율을 좋게 할 것이냐에 굉장히 큰 돈을 사실 기업과 국가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동일한 배터리를 가지고 얼마큼 더 멀리 가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제 모터를 합성하는 기술은 이 부분을 네네. 좀 극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터 쓰는 것보다 두 개 모터 썼을 때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조금 더 작은 시스템 만들 수 있다면 좀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 이용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10km를 갈 수 있는데 시스템을 바꿨더니 15km 갈 수가 있고 또 부피가 더 작아지고 가벼워진다라면 선택하기가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미 하이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보다도 해외 글로벌 시장을 이렇게 염두에 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러브콜 같은 거 이런 것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네, 해외 사례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 만들었던 제품은 전기 자전거화 시켜주는 이제 키트 형태의 로봇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의 이제 판로라든지 아니면 규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심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미국과 독일 이런 곳을 위주로 저희는 좀 영업을 했었습니다. 네네. 코로나 직전까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일을 진행했었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 직후에는 이제 하늘과 해외에 나갈 수 있는 판로가 좀 막히게 되면서 국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현대자동차에 있는 제로원 팀이라는 곳에서 연락을 저희가 받았었고요. 아. 예, 그 당시에 저희가 만들었던 T1이라는 로봇 두 개를 이용해서 휠체어를 만들 수는 없겠냐라고 저한테 문의가 있으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건 그냥 할 수도 있겠는데 싶어서 바로 저희가 2달 정도 만에 이제 제품을 휠체어화 시켜서 공급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이 제품을 이용해서 휠체어와 전기 휠체어 그리고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까지 여러 부분의 사업을 저희가 현대자동차와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이제 KT 그룹과 함께 이제 제품을 다시 전 세계 홍보를 하고 상용화시키는 것까지 같이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즘 화제가 되는 전동 휠체어 이것 좀 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저도 그냥 보실 때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고 네. 어떻게 보면 장애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지체장애 4급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아. 긴 시간 동안 걷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네네. 걸을 때 좀 힘들 때 이럴 때는 좀 저는 로봇에 의지를 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이 장비는 곧 가까운 시간 내에 지금 앞에 계시는 위원님이나 저희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사실 생활 환경 수단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어떻게 보면 로봇이지만 어떻게 보면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먼 가족보다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네. 따뜻한 기술이란 말씀을 왜 드렸냐면 보통 기술 로봇 이러면 뭔가 무섭지 않습니까? 뭔가 차가울 것 같고 나를 지배할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고 저희가 같이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제품이다라면 사실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데요. 지금 만들어진 자율주행 혹은 이제 전기로 움직이는 전동 휠체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자동차, 그 KT 그룹과 함께 로봇화 시켜가면서 저희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함께 공동 개발을 했던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꽤 많은 수준의 이제 단계까지 올라왔고요. 이 제품은 현재 상용화되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보실 수 있고 얼마든지 곁에 둘 수 있는 그런 제품까지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상용화라 하면 네. 어느 정도까지 돼야 상용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 네. 양산을 보통 저희가 기준으로 이제 상용화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네. 뭐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고 해서 상용화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이제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금형을 만들고 이 제품을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게 뭐 월에 한 100대 이상 혹은 1000대 이상 됐었을 때부터를 저희가 상용화라는 말을 보통 쓰게 됩니다. 이제 이 제품은 올해 초부터 상용화가 되었고 현재는 KT 그룹과 함께 판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로봇 중에서 이 로봇의 분류에 산업 로봇이 있고 네. 케어 로봇이 의료용 로봇이 있는데 네. 이 로봇은 케어 로봇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홀로 있으면 네. 외롭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펫을 기르게 되는데요. 이게 펫 기르기도 거기에 뭐 먹이 줘야지 뭐지 해서 더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전동 휠체어 운반 수단이 되면서 이것이 사실 펫 기능 같이 첨부될 때에는 얼만큼 저게 네. 애용을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많이 생각하셨죠?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제 전동 휠체어를 타고 혹은 제 전동 휠체어에 제 가방이나 무거운 것들을 올려놓고 네네. 산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책할 때 제가 이 뭐 전동 휠체어를 앞에 내세우고 마치 강아지 산책시키듯이 그러게요. 달리는 경우가 네네. 종종 있는데요. 네네.
그럼 굉장히 주변에 계신 분들도 좀 귀엽게 봐주세요. 이게 굉장히 그 제품 자체가 귀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강아지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좀 외로움을 달래줄 수도 있고 내 다리 역할도 해줄 수도 있고 좀 말 잘 듣는 자식 같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심지어 저 제품 내에는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네, 또 심지어는 네, 만약에 사고가 날 것 같으면은 자기의 영상을 좀 찍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런 것들을 증명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기능들도 계속 탑재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예, 네. 그런 식으로 좀 똑똑하게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형태로 진화가 될 겁니다. 지금 저런 전동 휠체어에 음성 기능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부저가 들어가 있고요. 네네.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앞에 있는 분들한테 소리를 내서 비켜달라고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음성도 넣을 수가 있게 되어서 9월달 이후에 출시되는 제품에는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도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아까 현대자동차라든가 KT 같은 이런 쪽에 이런 선도기업에 로봇 선도기업에 같이 협업 관계를 했습니다는 사실은 또 한 가지는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이러한 하이코어 입장에서는 또 사회적 기능을 하다 보니까 많은 후배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박 대표님은 특별히 신경 쓴다 그러시대요. 사실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회사 하나가 잘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과 함께 잘 돼야지만 되는 게 맞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대기업들은 그런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지만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다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함께하는 회사들과의 협력이나 아니면 회사나 학교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 회사나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기술을 개발하시는데 어떻게 이걸 써야 될지 모르시는 그런 후배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어요. 네네. 네,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도 어떤 비전을 같이 공유를 하고 저희가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함께 하자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 형태로 많이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 뭐 인식 센서들 아니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분들이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하시거나 혹은 협력하자고 제안하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는 게 저희 선배들의 역할인 것 같아서 저희들 굉장히 열심히 본 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고 그분들도 저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전동 휠체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 각종 배송 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배달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그게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용되지 않는 일상생활에서 장보기라든가 이런 네. 측면에 이런 측면에서 서서히 갔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 쪽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런 전동 휠체어 이런 걸 이용하면 네. 사실 물건도 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요. 그런 것도 굉장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 전동 휠체어의 뒷부분에 외관을 달아서 장을 보도록 또 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에서는 네네. 사람이 탈 수 있고 네네. 뒤에다가 연결되는 외관에다가 짐을 넣어서 저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이제 이동 수단이 되면서 배송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내 물류 업체 중에서 한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 회사하고는 코로나 직후에 이제 2020년 가을 정도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물류 대란이라는 게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물류 대란 때 저희 회사와 같이 손을 잡고 만들었던 택배 기사님용 물류 대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물류 대차가 왜 필요했냐면은 당시에 택배 기사님들이 배송건이 600건 이 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늘어났던 때가 있었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몸이 힘드시고 또 심지어 과로사 하시는 그냥 안타까운 사례도 그랬죠? 있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처음 만들었던 물류 대차 로봇들이 택배 카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 보통 기사님들 끌고 다니는 카트 있지 않습니까?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형태가. 네네. 지금은 아직 B2B로만 공급을 해왔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카트 형태도 저희가 곧 공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동차든 전기자동차든 이렇게 되면 편리함되고 또 우리나라 인구조사 한번 많이 활성화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은 갈 길이 문제가 정해되지 않습니까? 네. 도로교통법에 네. 되게 불편을 많이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그리고 전동차를 위한 그런 문제가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쪽에 이렇게 도로교통법 세계 전기 자동차, 전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건 지금의 저희 회사의 큰 화두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이 디바이스들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법을 따를 것이냐 혹은 네네. 어떤 기준을 따를 것이냐 부분 때문에 뭐 국내에 있는 식약처라든지 아니면 국토교통부 같은 곳에 이제 의뢰를 저희가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네. 조금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것 그리고 좀 약간 이거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이런 부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신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네네. 더군다나 그 사회적 합의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법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걸 받아들이는 시민들 혹은 국민들이 어떤 형태의 이걸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연하게 정책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책은 일단 기초가 되고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귀를 열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부와도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고 이걸 받아들이는 장애인 단체나 노인 단체 혹은 시민들과도 함께 목소리를 같이 맞추어서 이를 조정하는 역할도 현재 하이코어가 하고 있는 역할 중에 큰 역할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점검 같은 거 이런 것은 뭔지 좀 개인적으로 원래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문제를 하지 않습니다는 저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나? 뭐 공학도라면 네. 저렇게 따뜻한 사람이면 더 돋보이게 되거든요. 사실 단순하게 그냥 공학도가 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이제 공학보다는 운동선수로 이제 성공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고요. 근데 10대 시절까지는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저는 이제 시합 때 몸을 좀 크게 다쳤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이제 팔 부분, 팔목 부분이 완전히 문제가 되어서 그 뒤로는 이제 다시는 운동할 수 없다라는 의사의 소견도 듣게 됐는데요. 좀 막막하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는 이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좌절감도 좀 느끼게 되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따뜻하다라는 그 인상을 받으셨다면 아마 저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탈하게 평탄하게 그냥 성공의 길을 갔었다면 저는 그런 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한테 오는 좌절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저 같은 사람들이 혹시 더 있다라면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뒤로 다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수능 첫 세대입니다. 수능이라는 걸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행히 제가 원하는 이제 컴퓨터 공학 전공으로 일단 저는 공학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네. 그 뒤로는 제품을 만들고 기술을 만드는 걸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좀 나누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어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상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전기 자전거, 네네네. 전동 휠체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는 네. 다른 제품도 많이 구상하고 있기 때문요. 좀 자세히 네.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크게 보면 사람의 탈 것과 이제 화물 혹은 물류의 탈 것으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네네. 그 전까지 보통 만드는 것이 이제 큰 것들이 위주가 됐지 않습니까? 자동차라든지 화물차라든지. 근데 그런 디바이스가 문 앞까지 나를 모셔주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람들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라스트 마일 혹은 라스트 터치까지를 저희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송 로봇들 혹은 화물을 움직여주는 그런 배송 로봇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제작하고 공급하는 쪽에 저희는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막내 직원이 하이코어에서 정년 퇴직을 하는 것을 목표라 그랬는데 그것도 목표라 그랬는데요. 희망사항이 아니라 네. 특별히 그 배경이 있습니까? 조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네네. 사실 저는 이제 IMF 직전에 한국 사회 문화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문화를 좀 보게 되면은 정말 각박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어떤 개인의 미래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보장도 해주고 신뢰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직후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는 사람들 좀 쉽게 정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직원들이 자기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쉽게 이직하는 걸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정말 아름답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회사를 믿을 수 있게 저희가 더 신뢰를 제공하고 그리고 같이 입사한 직원이 마지막까지 우리 회사에서 정말 몸 담고 열심히 일한 결과 그만둘 때 저한테 와서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약간의 로맨틱한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장면을 놀랍게도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 와중에 우리보다 못 산다는 나라에서는 아직도 있는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잘 살고 못 살기 문제가 아니라 얼마큼 배려하느냐, 얼마큼 신뢰를 하느냐의 문화인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옛날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의 시대에 오히려 필요한 것은 그런 레트로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회사의 문화를 너무 최신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더 생각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많이 제 필요한 목표로 내용입니다. 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은 보통 이 방송이 제목이 혁신성장 코리아입니다는 네. 기업인들이 다 혁신해 가지고 여기 자리에 오시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여쭙겠습니다. 네. 혁신성장이란 뭔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혁신, 성장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요. 혁신이란 말은 누구나 다 하던 것을 하면서 생기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못하는 것, 생각만 하고 있는 것들을 결국엔 실천을 해내고 네네. 그 실천한 것을 좋은 결과로 만들어내야 결국엔 혁신이란 말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생각만 하고 도전하지 않는 것들을 도전하는 것이 성공으로 이어지고 그게 결과적으로 성장이 되는 것을 저는 혁신 성장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를 보시면서
회사의 그 계획이라든가 또 박 대표님의 개인적 계획이 네. 그리고 시청자분한테 좀 약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뭔가 지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말씀을 드린 것들이 현실화돼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말을 좀 아끼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코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벤처 중에서는 그 나이가 조금 먹은 회사입니다. 10년이 조금 지났거든요. 근데 이 10년이 넘은 회사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저희 회사 직원들, 임직원들과 주주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곧 이러한 제품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노출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올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를 많이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를 아끼고 지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항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 가지로 과거를 좀 되돌아보는 계획이 됐었고 또 주변을 더 앞으로 배려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갖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저를 깨우침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마 30분간의 인터뷰 내용 숨가쁘게 아마 이렇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는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주위의 옆에 배려하고 생각해 보는 이런 쪽의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질 걸 권하면서 이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